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봄토픽입니다. 오늘 2023년 벌써 두 번째 주 새로 시작하네요. 여러분들도 3월 첫 시작 잘 보내고 계신가요? 3월은 보통 학교 다니는 분들에게는 학교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런 기분, 뭔가 새로움 이런 걸 더 많이 느끼면서 지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보면 다니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소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스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보블백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또 언드라님, 그리고 울두스소님, 아미리타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자아자님 오셨고, 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루카스님이 채팅창에 보시면 질문 하나 하셨어요. 단어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질문 먼저 설명하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식사는 잘 하셨나요? 저는 요즘 수업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실시간 수업을 시작한 게 작년 5월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서 3월이 새로 시작됐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여러분들 많이 새롭게 보고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고 수업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리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크게 보이시죠? 먼저 루카스님 질문하신 거 집단적 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렇게 두 가지 있네요. 이거 차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집단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집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식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관념이라고 하기도 하죠. 화면 안 보여요? 잠시만요. 이제 보이시죠? 리사님 감사합니다. 빨리 말 안 해주셨으면 또 저 혼자 이야기하고 설명할 뻔했어요. 다니엘님도 질문하셨네요. 다니엘님이 선생님 이전에 기출문제들 중에 답을 고르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 보내드리면 쓰실 수 있으세요? 어떤 문제일까요? 기출문제가 만약에 비공개 기출문제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그 문제 만드는 곳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제 허락받은 그 문제 토픽 문제 만드는 곳이 있죠. 그 기관의 허락을 받은 문제가 아니면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올렸거나 설명한 적이 있는 문제들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있으시면 이거 공개 채팅방에서 질문해 주셔도 돼요. 볼게요. 집단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집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단적 의식, 이 의식은 생각이나 관념이기 때문에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 들려야 되는데 마이크 켜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소리 안 들리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김미정님 소리 안 들려요 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 소리 들리세요? 그러면 김희정님 지금 보시는 게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약간 김희정님이 그 소리 음량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집단적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생각,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을 집단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집단적 의식이라고 하고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그 무리를 공동체라고 하죠. 그 공동체 의식도 여기서 생각이긴 한데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때, 어울러서 살 때,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때, 함께 생활할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함께 생활할 때 필요한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적 의식이라고 하면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고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면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의식, 공동체 생활을 위한 생각, 질서, 이런 것들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사람들은 연예인 있죠? 뭐, K-pop 스타라던가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에 대해 연예인들 말고 공인이라고 바꿀까요? 공인에 대해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집단적 의식이 있다. 이런 경우에 집단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시 한번 보면요.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거죠. 무엇이 있냐면 집단적 의식이 있어요. 어떤 집단적 의식? 공인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뭐 정치인도 공인이고요. 공무원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연예인도 예전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연예인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인으로 봐요. 이런 공인들이 이제 도덕적,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높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기준을 요구하는 집단적 의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공동체 의식은요, 학교에서 생활할 때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생활할 때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생활할 때 서로 양보하고 돕고 배려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으면 공동체 의식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함께 지낼 때 필요한 질서나 규칙, 생각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배려, 양보, 협력, 이런 것들을 공동체 의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집단적 의식은 범위가 너무 많아요. 사회에 따라서 집단적 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집단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독재 사회에서는 독재와 관련한 생각들, 독재자, 한 사람에게 충성해야 한다,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집단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니엘님, 루카스님 제 81회 문제 몇 개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그 채팅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함께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오늘은 읽기, 듣기, 예상 문제 중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물가라는 단어 아시나요? 물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루카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라는 의미예요. 물건의 값, 물건의 가격이라는 뜻인데 이 물건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 멤버십 회원들과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500원 했던 빵 가격이 지금은 1,000원으로 오르고, 예전에는 30원 했던 수도세가 지금은 50원으로 오르고, 이런 것을 물가 상승이라고 하죠. 오늘 주제인 이런 물가 상승은 사실 이런 경제와 관련한 단어들입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이 경제와 관련한 이런 단어들 우리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경제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사는데 매우 중요하죠. 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봤던 이 물가와 관계가 있는데 경제활동 또는 경제생활이라고 하면 이 돈을 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는 돈을 버는 것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이렇게 내가 회사에 나가서 또는 일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모두 이 경제활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한 사회도 경제활동을 하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냐면요. 삼성 같은 기업들, 회사들은 물건을 만들어서요. 회사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요. 자, 파는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요. 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이 기업 회사에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죠. 그러면 돈을 쓰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 또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만들어낸 것을 다른 나라에 팔고,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죠. 수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돈은 이 사람에게 갔다가 다시 저 사람에게 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제라고 합니다. 아자자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그럼 볼게요. 개인의 입장에서 일단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입장. 한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죠. 자, 이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수입이라고 하고요.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합니다. 돈을 씁니다. 이것을 지출이라고 하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개인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돈을 번 만큼 다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쓴 돈을 조금씩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저축, 저금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돈을 다 쓰지 않고 모으는 활동을 하는 사람 있죠? 이걸 저축 또는 저금하다 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 내가 번 것보다 모은 돈, 절약하는 돈이 더 많을 때 이걸 검소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습관을 이렇게 돈을 아끼는 습관, 아끼는 습관이 있을 때 이걸 절약이라고도 하죠. 돈을 아끼다, 절약. 그럼요. 아미리타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끼는 습관이나 아끼는 성격이 있는 사람에게 검소하다, 절약을 잘한다, 검소하다 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번 것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번 돈보다 사용한 돈이 더 많은 사람도 있죠. 반대로. 그거 한번 볼게요. 반대. 벌어들인 돈보다 사용한 돈, 쓴 돈이 더 많을 때 이때는 과소비라고 하죠. 돈을 모으거나 절약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 이걸 과소비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돈을 펑펑 쓰다, 돈을 물 쓰듯 쓰다 라고 합니다. 물은 틀어놓으면 이렇게 물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모을 수 없게.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돈을 함부로 과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펑펑 쓰다 라고도 하고요. 물 쓰듯이 쓰다 라고도 하죠. 자, 반대로 이 검소한 사람들, 돈을 잘 모으고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말할 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는 자린고비라고도 해요. 돈을 잘 안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너무 검소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자린고비라고 하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보다 사용한 돈이 더 많을 때 과소비, 펑펑 쓰다, 물 쓰듯이 쓰다 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위에 보는 것처럼 낭비하다, 사치하다 라고도 합니다. 낭비는 아끼지 않다 라는 뜻이죠. 낭비하다, 사치하다. 사치는 비싼 물건, 지나치게 비싼 물건을 살 때 사치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활동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단어들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다 쓰지 않고 잘 모으는 사람들, 이런 활동을 저축, 저금이라고 하고요. 돈을 잘 아끼는 습관이나 성격은 검소하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자린고비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벌어들인 돈보다 사용한 돈이 더 많을 때 과소비하다, 펑펑 쓰다, 물 쓰듯이 쓰다, 낭비하다, 사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미리타비님, 알뜰하다는 검소하다와 비슷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알뜰하다 역시 검소하다와 같은 의미예요. 감사합니다. 알뜰하다도요, 돈을 잘 아끼면서 사용할 때, 돈을 계획에 따라서 잘 사용할 때 알뜰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요, 여기 보면 적정 소비라고 보이죠, 여러분? 내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계획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300이면 이 300 중에 100은 저금하고 100은 생활비에 쓰고
죄송해요. 100은 저금하고 100은 생활비에 쓰고 또 나머지 100은 뭐 필요한 곳에 뭐 이렇게 써요. 이게 계획적으로 쓰는 것을 적정 소비라고 하죠. 적정 소비는 너무 지나치게 과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자린고비인 것도 아닌 것. 이렇게 잘 돈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적정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과소비도 좋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돈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 않죠. 이렇게 적정 소비를 지키는 것,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개인적인 입장 외에 사회적, 국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사회적, 국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판매합니다. 이것을 수출이라고 하고 필요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때도 있죠. 이것을 수입이라고 해요. 이때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 수입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해야겠네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물건을 더 많이 판매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남아있겠죠. 이익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태를 무역적 흑자라고 해요. 무역적으로 흑자, 돈이 남았다, 이익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의 입장도 있어요. 수출이 수입보다 적을 때도 있어요. 이때는 이익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판매한 것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돈을 번 것보다 쓴 경우가 더 크니까요. 이때 이익이 낮다, 이런 경우를 무역적으로는 적자라고 하죠. 지난주에 53번 문제, 예상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그 53번 문제 원인 부분에 그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장을 완성했을 때 몇 년 만에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라는 새로운 표현을 썼었죠. 적자에서 손해를 본 것에서 이익으로 흑자로 바뀌었다. 흑자 전환되었다.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라는 표현 처음으로 사용했고, 단어 어렵기 때문에 좀 기억하자. 주로 이런 경제와 관련해서 수출과 수입 관련해서 흑자 전환, 적자, 흑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경제적인 용어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돈이 남았을 때는 흑자. 내가 판 돈보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돈이 더 많았을 때, 이때는 적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있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늘린다, 다른 좀 고급 표현으로 진흥시키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흥시키고 수입을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입을 줄이려고 한다. 수입을 줄이는 것, 주로 수입 어떤 것들 많이 하냐면 뭐 꼭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수입할 때 있잖아요. 뭐 옷이나 아니면 쌀, 밀, 이런 먹는 것, 입는 것과 관련 없는 그런 수입들이 있죠. 자동차, 뭐 핸드폰, 아니면 술, 이런 것들을 주로 수입 중에서도 사치품들이 많이 수입돼요. 사치품. 일상생활과는 관계없는데 좀 비싼 돈이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사치품이라고 하는데요. 사치품에 뭐 명품, 옷들, 아니면 비싼 향수, 자동차, 비싼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입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사치품을 잘 이용하지 않도록, 사치품을 줄이도록 이런 홍보를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기업의 입장.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나요? 압둘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업의 입장 볼게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많이 판매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한국어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나 물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려고 하고요. 서비스, 물건 이런 것 등을 만들어 팔고 또 이를 위한 서비스나 물건을 위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죠.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비죠. 노동자의 일, 품삯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임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돈을 쓰는 것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노동한 것을 주는 거고 또 돈을 버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이죠. 네, 어서오세요. 아자자님 이해 잘 됩니다. 라고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삼시디님 어서오세요. 어조드백님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남기려면, 이익을 남기려면, 판매를 더 많이 하고요. 임금은 좀 줄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여기 최저시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어떤 한 국가에서, 어떤 한 사회에서 정한 노동비입니다. 최소의 노동비. 가장 적은 노동비를 최저시급이라고 해요. 한국도 최저시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가 너무 낮은 돈을 받지 않도록, 너무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적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 1시간당 정한 최소 금액, 이것을 최저시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만큼만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일했을 때 돈을 주라고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너무 임금이 적지 않도록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1시간당 정한 최소 금액을 최저시급이라고 하죠. 만약에 최저시급, 이런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갔을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노동비, 임금이라고 하는데
노동비가 오르거나 또는 물건값 있죠? 재료비가 올랐을 때 이렇게 임금이 오르거나 재료비가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판매하는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팔아서 500만원, 이 물건을 팔아서 500만원의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 임금, 최저 시급이 올라서 예전에는 임금이 100만원만 주면 됐는데 지금은 200을 줘야 돼요. 그럼 나는 여기 판매한 돈에서 100만원만큼 손해가 되겠죠.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물건 가격이, 물가라고 했죠?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물건 가격이 증가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 사회 전체에 있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돈을 벌려면 판매한 돈이 노동자에게 주는 돈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쪽에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판매금이 줄어들어서 이 판매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이에요. 노동비가 올라가거나 재료비,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가 올라가면 결국 물건 가격, 이 판매하는 가격이 증가해서 물가 전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유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티님, 마디노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물가가 증가하면요,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물건을 사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 곳에서 밥값이 3,000원이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들 전처럼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많이 사 먹나요? 그렇죠. 안 가게 되겠죠. 지금 마유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가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지 않게 돼요.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소비 감소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사야 이 판매 금액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판매해서 돈 번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소비 감소 때문에 다시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물건 가격을 올리기 전에 이 판매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물건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시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 또는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필요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실업자 발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업자가 증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폴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미리타비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들은 아무리 비싸도 사게 되네요. 맞아요.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휴지, 쌀,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 물건을 사지 않게 되겠죠.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실업자도 증가하게 되고 이제 코로나19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물건을 안 샀죠. 소비가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 물건 가격도 증가하고 코로나19 때 실업자도 많아졌죠. 이런 식으로 결국 지금 마유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악순환,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일어날 때 이런 것을 악순환 발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업자가 늘어나면 돈을 벌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실업자들은 물건 살까요? 이 실업자들 이제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도 예전에는 마트도 가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식당도 가고 그랬을 텐데 실업자가 돼버리면 수입이 없어지면 이 전처럼 물건을 사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결국 물가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가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일단 물가가 증가하면 계속해서 연이어서 연결돼서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방금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한 그런 단어들 또는 경제와 관련한 표현들을 개인의 입장, 그리고 국가의 입장, 그리고 기업의 입장 세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자아자님 일이 있어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셨군요. 네, 수고하세요. 아자아자님도 어차피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 수익과 지출 관련한 경제 활동을 하고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과소비 하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국가적 입장에서는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위에 나온 것처럼 검소한, 저축하는, 돈이 남는 상황은 흑자일 때, 반대로 과소비, 낭비, 돈이 남지 않는 상황은 적자일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흑자, 적자 이런 표현으로 봤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고 노동자에게 노동비를 주는 것, 임금을 주는 것을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때 노동비나 재료비가 올라가면 물건 가격, 판매하는 돈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물가가 증가한다. 실업자도 생긴다. 소비도 감소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무역적 흑자나 적자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쓰기 53번 예상 문제 쓸 때 답안지에 제가 이거 무역 흑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썼었죠.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53번 예상 문제. 지난주 53번 예상 문제가 우리가 주제가 인공지능이었네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예상 문제. 간단하게 보면요. 이때 그 표현들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보면 무역적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 흑자로 돌아섰다.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적 적자 또는 흑자는 역대 최고치. 최고치는 가장 높은 거죠. 또는 최저치를 찍었다.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흑자와 적자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마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뉴스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표현들을 흑자, 적자 이런 단어들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물가와 관련해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단어나 개념들을 조금 정리해서 봤고요. 히로코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폴리님 오셨었네요. 아까 인사했었나요? 제가 폴리님도 어서오세요. 신문에 나온 이 단어들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최근에 신문에 나온 표현들을 보면 첫 번째는 맥주 탁주값 오를라 점점점 정부 물가 연동 주세에 4년 만에 또 손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맥주 탁주값이 오를라 정부 물가 연동 주세 4년 만에 또 손본다.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의미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일단 맥주 탁주값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술과 관련한 뭔가 뉴스였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탁주라는 표현은 막걸리 생각하시면 돼요. 막걸리 보면 막걸리가 투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죠. 색깔이 흰색으로. 이런 걸 탁주라고 하고요. 반대로 소주처럼 투명한 술을 청주라고 합니다. 청주. 한국에서 옛날에 술을 구분할 때 맑은 술은 청주,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투명하지 않은 술은 탁주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렇게 맥주 탁주 값이 오를라. 뒤에 보시면 정부는 물가 연동 주세. 여기서 주세는 술 가격이죠. 술 가격. 술 가격을 4년 만에 4년이 지나서 또 손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손본다 라는 표현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일단 이 손본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본다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히로콘, 마유님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손은 이 사람 손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손보다는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치다, 뭐 수정하다, 뭐 살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은 의미로 고치다, 수정하다,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보다 의미 자체가 문제나 문제 또는 흠집, 이게 이상이죠. 이상이 없도록, 흠집이 없도록 잘 보살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보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 침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대로 손봤다 라고 하면 아이 침대에 문제가 없게 잘 고쳤다, 잘 관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손보다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약간 표준어라기보다는 욕설과 같이 비슷한 의미로 약간 속어라고 하는데요. 압둘라님 손을 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때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때리다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손보다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몹시 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관용어라고 해주셨네요. 형은
말을 안 듣는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동생을 손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손봤다. 동생이 부모님 말 안 들으니까, 말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동생을 때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리다라는 의미 있는데, 주로 약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약간 드라마에서 건달이나 깡패 같은 사람들이 한번 손봐줄까? 한번 내가 손볼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좀 때리고 괴롭혀줄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손보다가 1번 의미처럼 고치다, 수정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단어 이런 뜻이 되겠죠. 정부가 4년 만에 물가가 오른, 물가 연동이라고 하면, 물가는 아시죠? 연동이라고 하면 연결된 것이 함께 움직이다, 변화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연동과 관련해서 제가 그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뾰족뾰족 이런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뾰족뾰족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함께 움직인 것, 연결된 것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연동이라고 해요. 연동. 자, 그러면 물가가 변화하면 이와 연결되어 있는 주세, 술 가격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세도 함께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면 이와 함께 연결돼서 움직이는 주세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정부가 4년 만에 물가가 오른 것 때문에 주세 역시 4년 만에 손보다 고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치기로 하면서 맥주와 탁주 값이 오를까 걱정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이거 문장을 좀 더 바꿔볼게요. 물가가 오르면서 주세 역시 4년 만에 올리기로 정부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해야 좀 문장이 자연스럽겠네요. 물가가 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주세 역시 4년 만에 올리기로 정부가 발표하면서, 이 오타 있었군요. 맥주와 탁주 값이 오를까 걱정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 보면요, 르까 이거 잠깐, 르라 이거 잠깐 보시면 이 뒤에 무엇 할까봐 걱정된다 이거와 같은 의미의 문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볼게요. 주로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오는 을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이때 이 을라는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요,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사용해요. 나보다 낮은 사람,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나이가 더 어린 사람에게 동사나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걱정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걱정된다 이런 의미로 을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사용될 때요, 앞말이 받침이 있는 말, 받침이 있는 말, 하지만 리을이 아닌,
이런 말들은 을라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 늦을라 이렇게 쓸 수 있죠. 학교에 늦을라. 이때 늦을라는 늦다. 자, 받침 지읒 있기 때문에 받침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 을라 붙을 수 있고요. 받침이 없는 말 또는 리을 받침인 말 다음에는 리을라가 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감기에 걸릴라 라고 하면요, 걸리다 모음이죠. 그 다음에 을라 써서 걸릴라 될 수 있고요. 또 보면 리을 받침 뭐가 있을까요? 뭐 필라 이거 볼게요. 필라도 꽃이 필라 모음인데 피다 모음이네. 안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받침이 없는 말이나 리을 받침 다음에는 그냥 리을라,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는 을라 사용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보면 감기 학교에 늦을라 라고 하면 학교에 늦을까봐 이럴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감기에 걸릴라 라고 하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된다 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이 을라 표현은 구어체이기 때문에 말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럼 이 같은 의미로 문어체 표현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문어체 표현으로.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혹시 자, 무엇 할까봐 을까봐 걱정된다. 또는 무엇 할까 싶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이건 문어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쓰는 표현, 말을 할 때는 을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맥주 탁주값 오를라 라는 것은 맥주나 탁주값이 오를까봐 걱정된다, 오를까봐 걱정이 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사용된 문법과 단어 표현까지 같이 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기사 보면요. 2월 소비자 물가 1.0% 상승이라고 돼 있죠. 뒤에 보면 소비 회복은 아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라는 건 물건 가격은 올랐는데 소비 회복, 소비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거죠. 물건을 사는 것은 회복이 아직 되지 않는다. 아직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거 표현 써보면 2월 소비자 물가는 1.0% 상승했지만 소비 회복은 아직 소비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관련된 물가 상승과 관련한 단어와 신문 기사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듣기 예상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기 문제 먼저 들어보시고 문제 다 풀고요. 그 다음에 같이 문제에 관련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듣기 문제는 이제 전체 4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꺼번에 들려드리고 듣기 문제가 끝난 다음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님, 선생님 저녁 드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 저녁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1, 2번 문제 먼저 볼게요. 1, 2번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자의 직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확인하시고요. 듣기 바로 틀어드릴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인주시 노인복지타운 내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주시 노인복지타운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그동안 최소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재료비 등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이용료 인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타운 내 식당과 목욕탕 이용료를 기존 2,000원에서 1,000원 더 인상하기로 한 것인데요. 두 시설의 요금 인상은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이용에 부담을 느낄 어르신을 위해 월권을 만들어 월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할인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인주시 노인복지타운 내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주시 노인복지타운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그동안 최소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재료비 등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이용료 인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타운 내 식당과 목욕탕 이용료를 기존 2,000원에서 1,000원 더 인상하기로 한 것인데요. 두 시설의 요금 인상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이용에 부담을 느낄 어르신을 위해 월권을 만들어 월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할인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 문제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물가 상승이 벌어지면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월급이 책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한번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는 또다시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물가 상승은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물가 상승은 결국 물건에 대한 소비를 떨어뜨리고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은 발생 초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만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물가 상승이 벌어지면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월급이 책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한번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는 또다시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물가 상승은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물가 상승은 결국 물건에 대한 소비를 떨어뜨리고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은 발생 초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만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내용이 좀 어려우셨나 보네요. 내용이 다른 듣기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둘 다,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물가 상승과 관련한 듣기 내용이었는데, 이 3, 4번은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었죠. 한번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글 잘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작게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면 이 정도 크기로 한번 볼게요. 먼저 1번 문제 보면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라 라고 되어 있죠. 남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자의 질문을 보면 인주시 노인복지타운 이 시설 이용료 이것이 인상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라고 하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이렇게 가리키는데 좀 높인 표현입니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을 말하는 높인 표현. 이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설 이용료를 증가해서 올려서. 남자 하는 말 들어보면요, 이 노인복지타운은 이런 곳으로 라고 해서 노인복지타운이 왜 생겼는지 생긴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의 목적.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서 설립된 곳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런 목적 때문에 그동안 최소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 뒷부분 더 중요하겠죠. 뒤에 내용 보면 최근 식재료비 등의 물가 인상, 공공요금 인상.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공공요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도, 물 쓰는 거, 전기세,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을 공공요금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 또는 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도 공공요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됐대요. 올라서 불가피하게 이용료 인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인상 내용이 뒤에 나오죠. 식당과 목욕탕 이용료를 기존 2,000원에서 1,000원 더 인상하기로 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당과 목욕료 이용료는 지금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2,000원에서 1,000원 더 인상했으니까 가격이 얼마일까요? 맞아요. 아미리타비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2,000원에서 1,000원이 더 올랐으니까 3,000원이 되겠죠. 3,000원. 이렇게 3,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대요. 뒤에 나옵니다. 두 시설의 요금 인상, 이 식당과 목욕탕 이용료는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한번 오르고 3년 후인 지금 한번 올랐다는 거죠. 또 하지만 나왔어요. 뒤에 한번 볼게요. 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이용에 부담을 느낄 어르신들을 위해 월권을 만들어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혜택을 드리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검토한다 라는 것은요, 아직 시작한 게 아니라 검토 중이다 라는 단어는 고려 중이다. 어떤 것을 할지 말지 선택하기 전에 고민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획 중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 그럼 이 표현을 보면요. 월권은 한 달 이용료잖아요. 한 달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용하는 거죠. 그럼 더 할인 혜택을 준다는 건데, 밑에 들은 내용으로 올바른 거 보면요.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권 제도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위에서는 검토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건 아니죠. 지금 고려 중이다, 계획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시설 내의 모든 곳 이용료 인상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복지타운 내에 식당과 목욕탕 두 시설만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든 곳에 이용료 인상된 게 아니라 식당과 목욕탕만 인상됐습니다. 이용료 인상이 시설 이용자 증가가 아니라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식재료비,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상 때문에 올랐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답은 2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2번 맞추지 못한 이유가 이런 표현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작년에 비해 50% 이상 인상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3년 만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도 2,000원이었겠죠. 그런데 2,000원의 절반, 2,000원의 50%는 50%가 절반이니까 50%는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50% 이상 인상된다라고 하면 같은 표현으로 작년에 비해 1,000원 더 인상된다
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00원 더 오르면 당연히 3,000원이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0원 더 오르면 작년에 비해 50% 인상된 금액 3,000원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표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 몇 퍼센트 인상된다. 우리 읽기 문제에서 앞부분 그래프 5번, 6번 같은 그래프 문제 보면 뭐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 50% 이상 뭐 올랐다, 감소했다 이런 표현들 나오죠. 금액을 나타낼 때 돈에 관련된 표현에서도 50% 이상 인상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남자는 지금 노인복지타운에서 이용료가 올랐다. 그리고 이용료가 얼마나 올랐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노인복지타운이 어떤 곳이고 지금 현재 얼마나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고 또 이거 부담 느끼실 분들을 위해 월권도 지금 만들려고 생각 중이다 이런 말들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시설 이용료 인상의 필요성이라고 됐네요. 필요성 제기한다 라고 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나요?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용료를 인상해야 한다 라고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필요하다 라고 말했으면 여기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할인권, 할인 혜택을 생각 중이다 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당연히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겠죠. 두 번째는 시설 유지의 어려움, 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관심 호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주세요. 라는 말도 없었죠. 시설 유지 어려움, 관심 호소 볼 수 없고요. 세 번째, 시설 이용료 인상의 이유. 인상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식재료비,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인상안. 인상안이라고 하면 인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상안. 보통 한자어 뒤에 명사 다음에 오는 안은요. 명사 다음에 오는 안은 방법, 계획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방법, 계획.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설립안, 학교 설립안이라고 하면 학교를 세우는 계획. 뭐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학교 설립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설 유지안이라고 하면 시설을 여러 가지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 방법 이렇게 볼 수 있죠. 명사, 한자 명사 다음에 붙는 한자 안은 방법,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인상안이라는 것은 요금을 어떻게 인상할지에 대한 계획,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었죠. 2,000원에서 1,000원 더 인상해서 3,000원으로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상안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번 이용료 인상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결 방안 있다고 볼 수 없고요.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1번의 답은 3번, 2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듣기 문제가 약간 어려우셨던 분들, 문제 틀리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틀린 부분, 또 잘 안 들렸던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사용된 단어 중에 불가피하게라는 단어 있었죠? 여기 불가피하게, 여기 표현 단어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다, 불가피하게는요, 같은 말로 어쩔 수 없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은 것을 상황 때문에, 상황이나 다른 외부 조건으로 인해서 하게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원하지 않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뭐 상황 때문에 바깥에 있는 원인 때문에 어떤 것을 하게 되었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라는 의미로 불가피하게 라고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 원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상황,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 쓸 때 불가피하게 쓸 수 있죠. 그 외의 단어들은 좀 쉽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음에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3번의 문제는 필자의 태도였고요. 4번은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모기지 대출 상품 판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뭔가 대출이라는 것이 빚을 의미하죠. 빚.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와서 나중에 갚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단어 싼 이자. 이 대출의 싼 이자가 사람들의 대출 욕구 자극. 싼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상품 판매가 증가했다.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해서 집값이 올랐다. 오를 수 있었다.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주택담보대출로 수익을 챙긴 금융기업가, 이 기업가가 갑부가 되었다. 갑부, 부자 볼 수 있죠? 부자가 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로 빚을 얻은 사람들과 달리 비교적 금융회사는 성공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성공하고 사람들은 빚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위에 내용 볼게요. 보시면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위기는 당장 이익을 얻으려는 금융기업의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럼 여기 원인과 결과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금융시장의 위기는 이유가 금융기업의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금융기업의 욕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속 보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집값이 치솟는 것을 경험한 미국인들. 자, 여기 구체적인 예시죠, 여러분들. 위에서 금융위기가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금융기업의 욕심 때문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여기서부터는 자세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 보면 2004년부터 6년 사이에 집값이 치솟았대요. 너무 급하게 집값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누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너도 나도 누구나. 너도 나도 누구나 또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대출을 얻어 밑에 우리 내용과 같은 거 대출 나와 있었죠? 이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기를 원했대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사놔야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 나왔네요.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마구 함부로 주택담보대출 해주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거죠. 자, 뒤에 보면 모기지 대출 상품 이자가 다른 상품 이자보다 훨씬 높았대요. 그러면 높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들이 마구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원인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때문이다. 이자가 훨씬 높아서 다른 대출보다 높았기 때문에 대출을 다 해준 거죠. 밑에 보면 모기지 대출 상품이 많이 팔릴수록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이자율은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집값은 곤두박질 쳤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듣기 할 때 좀 어려웠겠네요. 이거 읽기 자료로 만들 걸 그랬어요. 읽기로 만들었어도 조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이자는 높아지고 그리고 집값은 곤두박질 쳤다. 곤두박질 단어 한번 볼까요?
자, 곤두박질 치다 라고 동사로 볼 수 있는데 크게 감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감소하다. 약간 다른 표현으로는 곤두박질이 바닥을 찍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닥을 찍다. 가장 낮은 가격을 이룬 거죠. 상품이 많이 팔리면, 대출이 많이 되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집값은 떨어졌다.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오죠. 뒤에 보면 무리한 대출을 받은 수많은 국민은 빚더미에 앉은 채 헐값에 집을 내놓고 파산했대요. 대출이 너무 무리하니까, 이자가 높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집을 헐값, 싼 값에 내놓고 경제적으로 망한 거예요. 여기도 단어 잠깐 보면요. 헐값. 헐값은 매우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산하다 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하다 이런 단어가 파산하다 볼 수 있겠죠. 빚더미라는 것은 많은 빚을 빚더미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높은 이자를 챙긴 금융기업가들, 이거 대출 해줘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이 이자를 받은 이 기업가들은 개인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대요.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라는 거, 부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자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요, 회사의 위기, 사회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기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면 당연히 금융회사는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금융회사들도 어려워지고, 파산한 사람들, 빚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가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거 상관없이 금융기업가들만, 이 빚을 대출을 해준 금융기업가들만 부를 축적했다. 그 외의 사람들, 이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파산하게 됐고, 대출회사들, 금융회사들은 위기, 사회, 국가도 경제위기, 금융기업가들만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내용이 같은 것, 싼 이자 대출 욕구 자극이라고 했는데, 싼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파산하게 됐다, 망했다 라고 나와 있었죠. 싼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거꾸로 했네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싼 게 아니라 비싼 거였죠. 비싸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었습니다. 위에 나와 있었죠. 이자가 훨씬 높았다. 그리고 집값이 치솟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이거 4번에 1번 틀렸고요. 대출 상품 증가로 집값 올랐다가 아니라 떨어졌죠. 헐값 나와 있었죠. 여기 보면 무리한 대출 많아지니까 집값은 곤두박질 쳤다 나와 있어요. 대출 상품이 많이 팔리면 집값은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수익을 챙긴 금융회사들 갑부가 될 수 있었다. 금융기업들,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금융기업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3번. 빚을 얻은 사람들과 달리 금융회사 성공했다. 성공이 아니라 회사도 위기가 있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업가들, 이 사람들만 부자가 된 거였죠. 답은 3번이에요. 마유님, 선생님 3번, 4번 듣기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설명 끝나면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이스 환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인데요.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을 유튜브로 많이 들었는데 와본 토픽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수업 끝나면, 이 설명 끝나면 잠깐 가입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필자의 태도는요, 여기 보시면 필자의 태도 이거죠. 금융시장 위기가 있었다. 위기의 과정, 왜 위기가 있었는지 예를 말하고, 이 글을 쓴 사람 필자의 태도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하지만 이 금융기업가들은 부를 축적했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필자의 태도, 필자가 왜 글을 썼는지,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내용 보면요. 금융기업의 무책임한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2번에 사용한 무엇을 꼬집다 라는 표현은요. 진짜 사람의 살을 이렇게 꼬집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무엇에 대해서 비판하다, 지적하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다. 여기서는 이 기업가들이 경제 위기, 이런 위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행동,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주택담보대출 위험성 경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경고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그런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다 볼 수 있고요. 뭐 규제 필요성 이런 내용 볼 수 없고 기준이 까다로워져야 한다 이런 내용도 아니겠죠. 2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들? 제가 83회 읽기와 듣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점점 듣기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내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듣기 읽기 예상 문제는 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좀 어렵게 내용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주제도 어려운데 문제도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듣기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물가 상승이 벌어지면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월급이 책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한번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는 또다시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물가 상승은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 그러네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듣기가 반대였네. 이거 읽기 문제였네. 이럴 수가. 어쩐지 듣기 문제 치고 너무 내용이 어렵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버렸어요. 이럴 수가. 이게 다르네요,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듣기 자료를 읽기 문제랑 착각해서 반대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 듣기는 제가 수업 끝나고 이번 주에 다시 듣기 자료만 따로 만들어서 내용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읽기로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이럴 수가. 왜 저는 맞다고 들었죠? 일단 읽기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와 관련한 글이죠. 우리 그 듣기 하기 전에 그 경제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 기업 입장, 그 다음에 개인의 입장 이렇게 살펴봤는데 1번, 2번 문제는 이 경제, 시장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이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뒤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겠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정부가 정해주면 뒤에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적재적소라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재적소. 자, 물건이 꼭 필요한 곳, 이런 뜻으로 적재적소라고 볼 수 있어요. 적재적소. 물건을 사용하기에 꼭 필요한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부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정해주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것들이 잘 쓰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뒤에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정부가 개입해서 할 수 없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투자하고 기술을 혁신할 만한 동기를 잃는다. 시장이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면 자원을 꼭 필요한 것에 쓸 수 없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물건에 계속해서 돈을 쓰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혁신, 발전시킬 그 마음, 그 의지를 잃어버린다 라고 나와 있죠. 다음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 나와 있네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면, 임대료는 집값이죠. 집을 빌려주는 그 금액의 상한선, 이 정해진 그 가장 높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상한선이라고 하면 가능한, 어떤 것을 가능한 가장 높은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높은 선. 뭐 집값이 50만 원 이상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가장 높은 기준이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한선과 반대로 가장 낮은 기준도 있어요. 그거를 하한선이라고 해요. 가장 가능한 가장 낮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최저 시급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낮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임대료를 정해주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겠죠. 정부가 뭔가 규제하고 개입하면 건물주는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가로 돼 있고요. 정부가 판매 가능한 금융상품 종류를 제한하면 뭐 혁신적인 거래 방법을 통해 뭐 금융 필요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뒤에 보면요, 이런 것들 다 좋은 것들이죠. 건물 보수하거나 새 건물을 짓는 것, 혁신적인 거래 방식을 이용해서 금융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로에 들어갈 말 보면요, 정답은 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일단은 앞부분에 이 말이 있었죠. 정부가 개입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하거나 뭔가를 발전시킬 그 동기, 마음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잃는다, 그 의욕을 잃는다, 의지를 잃는다, 이런 내용이 뒤에 나와야 돼요. 이게 불가능해진다, 잃는다. 이거 관련된 것은 의지를 상실하다, 의지를 잃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겠죠. 3번에 의욕을 얻는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을 짓거나 보수할 때 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자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앞에 이렇게 한다면 정부가 개입한다면 동기를 잃는다, 불가능해진다 이런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야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획과 관련한 말도 아니에요. 앞뒤 내용 보면 가로 부분에 답 4번 되겠고요. 계속 이어서 보면 뒷부분에 따라서 나와 있네요. 중요한 거 따라서 이 부분 주제 나와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시장의 논리처럼 사람들이 선택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자유로워야 하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라는 말이 마지막 부분이 주제가 되겠죠. 주제는요. 관련된 내용 1번 되겠습니다. 정부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어디에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1번 답이 되겠고요. 2번 답으로 2번 고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시장의 자유와 정부 개입은 긴밀하게 관련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의 자유는 떨어지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은 자유로워지니까 내용 자체는 맞아요. 이 글과. 그런데 문제가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 이 내용 전체에서는 결국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시장을 자유롭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 내버려 두자, 정부 개입하지 말자 이 주장을 하고 싶었겠죠. 답은 1번 되고요. 2번보다는 1번이 더 주제와 관련됩니다. 3번 시장 참여가 뭐 기술 혁신 막는다 이런 내용도 맞긴 하지만 주제로 보기엔 어렵겠죠. 주제는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시장에 참여한 이들 높은 이익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글 내용엔 있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으면 더 이상 마음이 없다. 의욕을 잃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자유로워야 한다. 시장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4번, 2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넘어가 볼게요. 아까 듣기와 읽기가 바뀐 그 당황스러움이 아직 계속 당황스러워서 여러분들도 정말 문제 푸실 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1번이 어려웠어요. 아마 앞부분에 이 힌트가 예를 들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와 관련된 문장이라면 앞부분 이 문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겠죠. 여기 다시 확대해서 보면 이 예를 들어 부분은 앞 문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니까 앞 문장의 설명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윤이 높은 일 할 수 없으면 이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는 게 정부가 개입해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였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동기를 잃는다. 어떤 동기냐면 투자, 어떤 것을 투자하고 돈을 쓰고 돈을 사용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동기를 잃는다. 그리고 예를 들으니까요. 정부가 개입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다. 관련된 거 보면 되죠. 그럼 관련된 거 보면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면 정부 개입한 거고요. 그러면 투자하는 것,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 건물을 짓는 것이 투자예요. 이것을 동기를 잃는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또 정부가 판매 가능한 금융상품 종류 제한하면 이게 정부 개입한 거고요. 그러면 혁신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충족하는 것, 이게 기술 혁신이겠죠. 혁신적인 거래 방식,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그럴 마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앞부분 설명,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 예를 들어 부분이기 때문에 앞 내용, 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관계 지어서, 관련 지어서 이해하시면 좀 더 답을 쉽게 고르실 수 있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읽기 3번, 4번인데 아까 읽기 3번, 4번은 제가 답을 듣기인 줄 알고 제가 다 공개해 버렸어요. 인플레이션이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듣기 내용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듣기 내용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원래 듣기 문제인데 수업 후에 이번 주에 수업 후에가 아니라 이번 주에 듣기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읽기 문제로 풀고 계시지만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넘어가고 읽기 문제 그냥 마지막 읽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듣기는 이번 주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마지막 읽기 문제 볼 건데 읽기 문제 좀 길어요. 자, 5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잘 보이시나요?
문제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글이 좀 길긴 하지만 문제 푸는 것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죠. 약간 글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보면 윗글을 쓴 목적이니까 주제 관련한 문제 푸는 거고요. 주제 찾기죠. 두 번째,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 보면 1, 2번은 콜라 나와 있어요. 콜라 행위가 이익 창출과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1번. 콜라는 통일을 위해서 무료로 나눠주었다. 통일을 목적으로 무료로 나눠주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3번. 시장의 자유를 추구할 때 시장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 문제가 없다. 합리적 이익 추구하면 괜찮다. 내용 되고요. 시장의 자유 또 말하고 있어요. 추구할 때의 문제점은 나에게만 합리적인 결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여러분들 내용이 좀 길죠. 보면 시장의 자유 추구,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이 중에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 우리 읽기 1번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고, 아까 제가 그 듣기로 잘못 보여드린 읽기 문제 2번은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글은 정부 규제와 자유 추구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 물어보고 있죠.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겁니다. 다음 부분 보면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자유를 주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뒤에 보면요.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자유를 주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라는 문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이유 부분 잘 보면요. 여기 문장 잘 보면요. 안 되네요. 여기 문장 잘 보면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물건이 만들어지고 팔리면서 자유를 주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된대요. 저절로. 긍정적인 결과 1번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것도 긍정적인 결과가 되겠죠. 긍정적인 결과 2번입니다. 이런 가로 보기 때문이다. 자, 그럼 가로 부분에는 여러분 위에 시장에 자유를 주면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물건이 이렇게 사람들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팔리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좋은 점도 있고 일자리 창출 같은 좋은 점이 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관련된 답은 3번 여러 긍정적인 효과 있다. 이렇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이러한 경제이론의 바탕에 인간은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시장에 자유를 주면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이유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장에 대한 자세한 예시가 나와 있죠. 여기 예시 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무렵, 베를린 장벽은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동과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마치 한국의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었죠. 네, 이때 자, 예시 부분. 서베를린, 서쪽에 있는 베를린에서 일했던 콜라 회사 사람들의 예를 들 수 있대요. 그 임원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장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동독인에게 콜라를 공짜로 나눠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제 1, 2번, 7번에 1, 2번 볼 수 있겠죠. 자, 그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기한 이유는 인도적인 목적이라기보다 콜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늘려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매출이라는 것은 판매
이익이죠. 판매 이익이니까 1번에 콜라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가 이익 창출과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한 1번은 틀렸겠죠. 그래서 1번 여기 이유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의도였다. 이 부분 때문에 1번 틀렸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요. 덕분에 동독인들은 자유의 상징인 콜라를 맛있게 마셨고 빠른 통일이 가능했대요. 통일 이후에 콜라 회사 매출도 크게 증가했대요. 이처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시 전체 정리하고 있죠. 콜라 매출 증가라는 이익 추구 행위, 콜라 매출을 증가시키는 이익 추구 행위가 동독에 콜라를 무료로 주는 거였죠. 자, 이런 행위가 콜라를 무료로 제공이라는 선한 결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 회사가 콜라를 무료로 준 이유는 통일을 위해서다 라고 볼 수 없겠죠.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매출 증가라는 이익 추구 행위가 선한 결과까지, 좋은 결과까지 이런 일로 이끌어냈다, 가져왔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넘어가서 보면 다음에 그러나 있으니까요. 앞부분 중요하지 않고 이 주제 찾을 때 이 뒷부분을 더 잘 봐야겠죠. 볼게요. 자, 그러나 위와 같은 기적과는 반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 보면 이와는 반대로 자유시장 하에서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자유도 함께 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자유. 자, 그럼 좋지 않은 거겠네요. 위에서 이 자유시장 추구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인간이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었는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죠. 뒤에 보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행동, 비양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과 사회를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 보면요. 합리적인 결정, 모든 구성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 나와 있었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할 때 모두가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문제가 없다. 여기 그대로 답이 나와 있네요.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문제는 없다. 7번의 답은 3번 되고요. 계속해서 보면 하지만 또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이 뒷부분 중요하겠죠. 보면요. 주위를 돌아보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매 결정을 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나 봐요. 자유시장에서 나에게도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럼 마지막 7번의 4번이요. 시장 자유 추구할 때 문제점은 자신에게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만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이 부분 틀렸겠죠. 마지막 보면요. 이로 인해 결론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하게 되었다.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결국 전체 내용이 이거네요. 시장의 자유 추구, 정부 규제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일까 물어보고 앞부분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해야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다. 이유,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예로 베를린 장벽, 무너뜨린 콜라의 예를 들었죠. 그러나 이 부분부터 사람들은 이 예시처럼 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진 않는데요. 비합리적으로 양심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행동도 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적절하게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5번 윗글의 주제는 결국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했을 때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보다 비합리적인 결정도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시장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아까 했기 때문에 답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되겠습니다. 문제 좀 많이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그 경제, 물가 상승 관련한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 좀 읽기 문제와 듣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저도 좀 어렵게 만들어 봤어요. 너무 어려우셨으면 다음번에는 내용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시 난이도를 고려해서. 수업 끝내기 전에 아까 또이수아님이 멤버십 가입, 와봄 토픽 회원 가입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멤버십 가입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보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네요. 다음 주 수업은 약간 난이도를 조절할게요. 저 앞부분에 좀 어려울까봐 그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려웠나봐요. 자, 지금 이거 인터넷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인터넷을 보시면요. 여기 와봄 토픽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전 실시간 스트림, 월요일 수요일에 한 수업, 그다음 동영상,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린 동영상, 그 다음에 인기 동영상, 뭐 회원 전용 동영상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요. 여기서 여기 옆에 보면 여기 가입 버튼 있죠. 여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가입 버튼 있죠, 여러분들. 이 가입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 채널의 가입이라고 떠요. 멤버십 뭐 혜택 보기라고 하고 월 3만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30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멤버십 가입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입을 누르시면 돼요. 가입을 누르면 결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결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이렇게 방법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셔서 구매 누르시고 결제까지 끝나면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서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에서 소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도 있습니다. 또 재생 목록을 보시면 여기 그 멤버십 회원만 들을 수 있는 이 회원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회원 전용 말하기, 회원 전용 쓰기, 그 다음에 읽기, 듣기, 문법, 단어 이 중에서도 회원 전용 수업 있고요. 또 밑에 내려보면 이번에 새로 만든 영상 중에 하나가 여기 한국어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영상 하나로 단어와 듣기, 읽기, 쓰기까지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들을
회원들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인터넷은 가입 버튼 바로 보이고요. 또 핸드폰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 중에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가입 버튼이 따로 안 보여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요, 핸드폰에서 영상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가면 이 영상 밑에 이렇게 나오죠. 이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눌러야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푸조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그럼 수업 마무리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듣기 파일도 좀 실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오늘 문제가 어려운 날에 그래버려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수업 듣는데 좀 어려우셨을 것 같네요. 다음번엔 좀 더 어려운 주제라도 난이도 조절해서 문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오늘 배운 내용과 연결해서 물가 상승 주제로 53, 54 문제,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월요일 밤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 한 주도 기운차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님, 루카스님, 선생님 더 어려운 문제 다루었으면 좋을 텐데요. 여기 어려우면 시험장에 쉽게 되는데요. 루카스님도 이렇게 좀 어려워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보는 토픽 시험이 특히 읽기 영역이 어려워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볼 수 있으니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에 익숙해지는 게 유일해요. 제 생각엔. 이라고 하셨네요. 저도 듣기랑 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이 돼요. 너무 어렵게 예상 문제를 해버리면 좀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해버리면 사실은 예상 문제 풀어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제가 중간에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어려운 문제와 중간 난이도를 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유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혜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수요일에 다시 볼게요. 수요일 쓰기 수업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되세요.